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슈들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모습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를 보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네. 테이퍼링 이슈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11월에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하다 보니까 이제 9월부터 조심은 해야겠죠. 9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이고 제가 어떤 개별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된다, 이슈 쫓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참 많이 드렸었는데 애플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애플이 인앱 결제 막는 거 이거 반경쟁적이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주가도 3%나 빠지는 모습이었고 또 미국은 백신에 대한 의무 접종 이거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좀 많이 있거든요. 반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항공주 쪽으로 좀 불똥이 튀면서 또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네, 사실 우리 장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항공주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네. 또 이게 어떤 식의 영향을 줄지도 좀 봐야겠고요. 이제 추석 앞둔 주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10년간 이 추석 전 일주일 평균 수익률은 다 마이너스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그러한 영향권에 들어갈까 걱정스럽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은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이슈에 더 집중해야 되죠. 지난주 금요일 살짝 복귀를 해보면요. 무선 충전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핫했습니다. 캠트로닉스 등의 종목들 급등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번 주 시세 이어갈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만 한 30%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갈 종목은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 가운데서 뭐 그냥 순환매로 그치는 종목이 있는지 연속을 뛰는 종목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하이브 등 이 일부 엔터주들 장중에 변동 크게 보이기도 했었고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공매도 타격에 낙폭 좀 키우고 애플의 애플카 내재화 이슈에 관련한 종목들 자동차 밀리고 LG이노텍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을 좀 잘 기억하고 오늘 미리 좀 전략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신호 하나만 탕 주면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오는 네. 시장들이 너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참 장단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매일매일 또 저희가 전략을 짜드리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비중 조절하시면서 이번 좀 재미없는 시장들도 좀 재미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업종별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는 저희가 꼽을 때마다 반신반의하는 게 조선주 얘기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뉴스값 못한다고 제가 매번 얘기했던 섹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뭔가 숫자나 업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조선주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은 뭐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 수치들을 확인하더라도 국내 조선사들의 1월에서 8월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작년에는 딱 이맘때 22.1%였는데 어느덧 올해는 44.9%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 조선사와 일본 조선사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글로벌 신조선 발주도 3천만 CGT를 돌파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랑 LNG선에 집중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두 선종 모두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싼 고부가가치 선종들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신조선가도 뭐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올해 말까지도 신조선가는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조선사에게는 현재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당연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도 K조선이 붙습니다. 이제 좀 잘 나가면 다 K자가 붙는 건데 이게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고 여기에 따라서 4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2030년까지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점유율 75%로 끌어올리겠다.
이 전략 발표한 곳이 삼성중공업 그 공장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역시 5% 올랐고 이외 조선주들도 급등 흐름을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얘기 나온 김에 한 언론 매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무려 3조 원짜리 수주가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삼성중공업 올해 주요 수주들을 보면 올해 3월에도 조 단위의 수주가 한 번 있었거든요. 네. 2조 8천억 원짜리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건 아직 예상입니다. 뭐 유력하다 정도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 3조 400억 원이라고 해요. 이 쇄빙 셔틀 탱커하고 내빙 LNG 운반선인데 이런 쇄빙 탱커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배들보다 조선가가 한 50%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성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번 주에 조선주와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는데 현대중공업. 17일에 상장을 합니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이 56조 원이 몰렸는데요. 역대 6위였고요. 경쟁률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2위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공모 적용이나 수요 예측 경쟁률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일에 유통 주식 물량이 적다라는 것도 어떤 따상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네. 상장일에 유통 주식 물량이 16.3%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관이 다 팔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물량을 다 팔지 않는 이상 지금 예상치가 그날에 한 10% 안팎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다 보면 급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모가가 6만 원이었는데 지금 어떤 커버리지 게시한 증권사가 신한 정도 있더라고요. 지금 9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하긴 했는데 이건 앞으로의 증권가의 의견은 좀 계속 쫓아가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조선주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많고 뉴스값 못한다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좋은 뉴스나 수치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현대중공업이 입성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조선주 전반의 밸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이 현대중공업 17일 어떤 흐름 보이는지 우리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어찌 보면 또 뉴스값 못하는 이슈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후공정 쪽인데 네. 전공정, 후공정, 우리 반도체 진짜 알아볼 게 너무 많은데 짤막하게 이거 설명만 할게요. 전공정이 웨이퍼의 회로를 구현하는 공정들이에요. 네. 노광, 식각, 증착 이런 5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많이 여겨졌었고 관련 종목들의 시총이 훨씬 더 큽니다. 반면에 후공정은 마지막 부분에 이 조립한 반도체 칩을 패키징하고 성능 테스트를 하는 쪽의 작업들이에요. 조립, 패키징, 테스트. 전공정과 후공정 하면 거의 압도적으로 중요시 여겼던 건 사실 전공정 쪽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올해는 어떤 수급적인 이슈들도 있었고 투자 뉴스가 계속 들어오면서 맞아요. 대장주가 못 가다 보니까 올해는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후공정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후공정 쪽에 말씀 주신 대로 올해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사실 전공정은 왜 중요했었냐면 반도체 성능 개선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정들이었었어요. 그리고 후공정은 반도체를 보호하고 연결하는 쪽. 그러다 보니까 전공정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 이 전공정의 성능 개선 한계 비용이 올라오면서 한계치에 좀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후공정 쪽에서 성능 개선의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후공정이 좀 더 주목받을 계기가 되고 있고요. 2021년부터 내년까지 투자 확대 사이클 앞서 언급 주셨고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 성장하면 다품종을 다루기 때문에 결국 후공정이 압도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공정 그래 관심 갖자라는 얘기는 우리 꽤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종목별로 봤을 때도 튄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후공정만 보더라도 매일매일 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탑픽 종목이 좀 달라지는 현상들도 네. 많이 있었죠. 이 전공정은 제가 일전에 한번 쫙 그 공정별로 종목들을 정리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후공정도 그래서 어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상장사만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네, 상장사만. 또 다 하나씩 쳐보면서 네.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주로 이제 테스트 쪽이나 패키징 쪽이 그나마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JT 같은 경우는 염승환 이사가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공식 예약 최근에 소개해 주시기도 했었는데 하나마이크론과 JT는 주가 움직임도 좋았었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전반의 종목들이
생각보다 못 갔어요. 우리가 뭐 반도체 후공정 주목해야 됩니다. 파운드리 투자합니다. 그래서 테스나 봐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꽤나 많이 나눴었는데 네. 올해 주가 상승률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올 연초부터 9월 12일 지난주까지 계산을 해본 건데 간 종목들은 정말 잘 갔어요. 인텍플러스, 하나마이크론, MK전자 이런 종목들은 잘 갔는데 못 간 쪽 생각해보면 테스나, 뭐 네페스, 엑시콘, 네페스아크 일단 연간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그런 주가 움직임이 나타난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이 화제가 됐던 것보다는 좀 주가가 못 갔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냥 생각난 거는 작년에 제가 오후 방송할 때 염승환 이사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냥 이것도 제 생각이 한데 후공정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전문가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종목이 테스나였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꽤 안 좋네요. 진짜 저는 여기서 느낀 게 정말 시장에 뭐 후공정도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에 지금 싼 게 널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니까 관심을 못 받고 시총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호가가 올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뭔가를 매매를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기관 측의 관심도 더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중에서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을 게 있을지 아니면 결국 가는 놈이 가는 건 이유가 있는 것인가 여기를 사야 되는 것인가 좀 궁금해져서 오늘 이 전략 좀 질문 드려주세요. 뭐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가는 놈이 갈지 아니면 좀 싼 걸 잡아야 될지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출연한 김진만 팀장께서도 어떤 반도체 후공정이나 또 부품 장비 쪽으로 강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한번 구체적으로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잠깐 그 배당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모토가 항상 좀 미리 이슈들 챙기자라는 거잖아요. 추석 연휴 지나고 찬바람 불면 배당 얘기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포문을 열어보고자 하는데 일단 중간 배당과 관련해서 집계들, 수치들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 중간 배당 상장사가 작년에 47개였다면 올해는 62개로 늘어났고요. 중간 배당 그 규모도 2조 6천억 원에서 4조 4천억 원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늘었네요. 지난해 워낙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어떤 기저에 대한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절대 수치로 봤을 때도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중간 배당금 중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무려 80.3%였는데 49%로 낮아졌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의 전체 뭐 배당금 규모가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삼성전자 외에 다른 기업들의 중간 배당금 규모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낮아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기업들의 중간 배당 현황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뭐 삼성전자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지난해 중간 배당을 멈췄었던 S-오일과 현대차도 다시 중간 배당을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금융주들. 금융주. 예,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까지 중간 배당에 대한 이슈들이 상반기에 꽤 많이 있었는데 결국 결정을 했고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 금융지주사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3천억 원의 중간 배당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배당금 규모도 꽤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번 주 이슈와 한번 섞어서 이것도 껴 넣어봤는데요. 배당금 관련해서 리츠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SK리츠. 14일에 상장합니다. 수요 예측이 452대 1, 공모청약이 552대 1이었는데 이 두 개 모두 리츠 공모청약 가운데서는 최고 경쟁률이었고요. 업계 최초로 분기 배당을 또 실시해서 참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연수익 목표가 한 5%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분기 배당으로 한 1.7%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배당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서 보셨던 주요 기업들과 리츠에 대해서도 또 이슈가 될 테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온통 2차 전지 혹은 충전, 수소 이렇게 관련한 타이틀이 스치기만 해도 올라가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네. 그 종목들 당연히 관심 두시고요. 또 조선이나 이런 배당주나 앞서 반도체 후공정 관련한 종목들 내에서도 미리 조금 선점할 종목이 있을지 점검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이어가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략은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뉴스값 못한다. 이거 실적 반영되려면 적어도 1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래도 뉴스가 진짜 너무 좋고 수치들이 좋게 나오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조선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섹터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은데 설사 너무 업황 자체가 좋더라도 주가가 밀려버리면 또 어쩔 수 없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조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주가도 안 오르고 앞으로 오른다고 이제 너무 단언코 이제 지금 저점 매수의 찬스다라고 말하기에도 저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제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돈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아무래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것저것 어려운 섹터를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라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그냥 다 올라가는 시장이었다면 지금까지 좀 못 오른 업종 막 찾다가 조선주도 한번 살짝 들어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시장 자체도 쉽지 않은데 굳이 여기서 조선주를 픽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네, 아무래도 이제 조선 특성상 2년의 딜레이가 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온 게 실제로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 혹시나 이제 후판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 부분이 악재로 반영될 수 있으니 먼저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먼저 이제 돈을 빼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먼저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철강 쪽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거기다 지금 철강 쪽이 생각보다 이제 쇼티지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철강 공급업체 포스코가 정말 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가격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가 많이 존재해서 혹시나 이제 영업이익이 반영이 될 때 시점에서는 또 생각보다 철광석 가격이 또 올라버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좋다고 했다가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조선주는 잠깐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길게 끌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고 이전에 한번 주저앉았던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이전에 HMM처럼 해운 쪽처럼 정말 큰 호재가 계속 이어짐으로써 쭉 이제 영업이익이나 실적 바탕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좀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다만 좀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거는 진짜 평소에 좀 보셨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관심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모 분위기는 꽤 괜찮았거든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상장을 어떻게 보세요? 현대중공업이 되게 오랜만에 이제 상장하는 조선업종인데 아무래도 워낙 이제 업황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상장도 보수적으로 한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모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손해 볼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상장 예정일에 맞춰서 이제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되시면 사실 따상까지는 그러니까 따상까지는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따상보다는 주가가 꾸준히 막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주가 부담은 더 덜할 거라고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혹시나 이제 또 위에서 타셨다가 최근에 또 공모주들이 거의 다 흐름 자체가 따상 갔다가 또 밑으로 내려박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밸류 부담을 완화시키는 부분은 주가가 따상보다는 오히려 한 30-40% 상승했다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혹시나 따상이 되시면은 파십시오. 무조건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후공정입니다. 역시 김진만 팀장께서도 관련한 내용들을 여러 번 언급을 했고 강조를 했었고 그때 나왔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마이크론 얘기를 또 해주신 적이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새겨볼 수 있을까요? 후공정 업체 내에서도 좀 사실 갈립니다. 일단 후공정 만약에 섹터가 좋다면 전체적으로 다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투자 공시라든지 신규 시설 공시가 나온 종목군에 한해서 상승폭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오히려 이제 또 이전에 대장주로 평가받았던 뭐 테스나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생각보다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바이콜을 또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이제 지금 빠진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미국 쪽의 투자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작년 3분기에 보여주었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이제 섹터 자체를 좀 넓게 보시기보다 좁게 보셔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좀 확실한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만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3, 4분기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막 선물과 이제 백어테이션 상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3, 4분기는 시장이 더욱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섹터에 굳이 무리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성은 확실히 나오는 그런 sek터에 대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후공정 업체 중에서 이제 최근에 시설 투자 공시를 한 기업 혹은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군에 한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이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종목 질문 두 가지만 드려볼게요.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7월에 소개를 해주셔서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한 27%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 하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러면 성장성이 확실한 또 다른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네, 먼저 하나마이크론 다행히도 이제 좀 면목을 좀 살려주는 종목인데요. 이전에 계속 좋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가가지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설 공시 이후에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하면서 고점 매물대로 어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확 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아마 주가 흐름 자체는 제가 그때 제시드렸던 목표가 25,000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메인 수급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샀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이제 오히려 미리 선점해서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마이크론이 독보적으로 나오는 게 아무래도 뭐 메모리 쪽도 그렇지만 이제 비메모리 쪽의 급격한 성장성 거기다 최근에 신규 이제 장비 이제 공시까지 내면서 나 이제 앞으로 잘할 거야. 나 이제 앞으로 잘 나가니까 미리 장비도 미리 가져올게 이런 이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수많은 후공정 업체 중에서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제시드렸던 목표가 25,000원은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도 이제 조금 타시지 마시고 이제 목표가는 25,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묻어 나옵니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25,000원까지 한번 조금 더 달려보자 얘기를 해주셨고 새로운 종목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오늘 편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IK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종목도 후공정 업체로 분류하고 있고 이제 웨이퍼 테스터 장비를 이제 주요로 하는 종목인데 좀 이제 유심 있게 봐야 할 거는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공시가 정말 많이 떴습니다. 이제 어제 보다가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했나 할 정도로 이제 올해 작년부터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2021년도에 한 것만 지금 거의 한 대여섯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까지 합치면 뭐 수천억 원 가까이인데 삼성전자 협업 관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삼성전자 내에서 비중이 50% 정도였는데 지금 70% 가까이 올라갔고요. 이 이제 이유는 평택 이 공장이 좀 어느 정도 증설 효과로 인해서 미리 선점으로 장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쪽에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추가적인 공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 이런 계약 금액에도 주가는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응집된 힘이 방출되는 순간이 정말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이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 주가는 징지부진했는데 한번 흐름을 타니까 이제 신고가까지 한 번에 쭉 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YIK도 이런 수주 그다음 삼성전자의 관계가 이제 이런 이유가 돼서 한번 이제 정말 응집된 힘이 방출되는 순간 신고가까지 갱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로는 한 6,100원 전후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7,4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종목으로 YIK 얘기를 해주셨고 매수 시점이나 어떤 목표로 하는 가격대에도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바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만스 픽입니다. 불안감 커진 시장 경기 소비재를 잡아라.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이전에 5월, 6월 때 랠리를 했던 경기 소비재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 섞인 부분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판매 지수가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경기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생각보다 잘 팔았네라고 이제 말을 해도 조금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려가 반영된 시점에서 우려가 씻기면서 주가가 탄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 전략을 계속 지금 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먼저 위드 코로나 전략을 쓴 영국을 보면은 영국에서 경기 소비재들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이제 주식 시장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기 소비재 쪽으로 오히려 눈을 돌릴 때가 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미리 이전에 지금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 이전에 5월, 6월에 주가가 신고가를 찍기 이전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저번 주부터는 다시 기관과 외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제 경기 소비재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두 가지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과 코스맥스를 가져와 봤는데 현대백화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돌발 리스크에도 좀 실적이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생각보다 이제 유통 쪽은 조금 이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백화점 섹터, 면세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이제 이런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있어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현대백화점도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8,500원 정도 이제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수가로 목표가로는 한 10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코스맥스 설명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아모레가 좀 급락을 하면서 화장품 이제 오프라인 채널이 좀 활성화된 종목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코스맥스는 이제 ODM이랑 이제 OEM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변수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품 자체의 섹터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 판관비라든지 기타 나가는 매출 비용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매출마저 좀 떨어지니까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코스맥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펀더멘탈은 오히려 더 이럴 때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매수가로는 13만 원, 목표가로는 16만 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볼 때가 됐다. 경기 소비재 가운데서 현대백화점과 코스맥스 어떤 가격대 전략까지도 세워드렸으니까요. 역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